자, 지금 녹화를 하다가 끊겨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녹화를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 이제 포스코 케미칼의 지금의 위치, 오늘 거래가 월등히 터지면서의 흐름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2차 전지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포스코 케미칼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주가가 들어 올려지는 폭에 있어서 나머지 종목군들은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구원님들은 포스코 케미칼까지 5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먼저 차트를 드릴 테니까 표 작업, 그리고 누적 수급에 대한 흐름, 그리고 평균 단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르는 거는 뭐 그렇게까지 안 올리셔도 돼요. 에코프로 BM 봅시다. 그럼 포스코 케미칼이 어찌됐든 10월 1일 거기서부터 따졌을 때 10월 저점 대비 42% 여전히 42%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조정폭은 5위에서 그러니까 5종목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포스코 케미칼 이 중에서 하락 유례 순위는 SK 이노베이션 다음으로 높죠. 그 다음에 이제 11% 기준에 저쪽 LG 에너지 솔루션이고, 어찌됐든 그 다음에 에코프로 BM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얘는 이제 그 코스닥의 시가총액, 코스닥 시가총액 1위, 2위 왔다 갔다 하죠. 지금 1위인가요? 2위인가요?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그 요 화면도 한번 보여드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은 시가총액 지금 20위 안에 들어오는 2차 전지주들이 5종목이라고 했을 때 어마어마한 거죠. 이 5종목의 10월 이후 4분기의 등락률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시장 대비해서 시장이 지금 11% 올라와 있거든요. 그 11% 10월 이후에 올라온 그 흐름 속에 이 5종목의 평균 상승률은 25% 이상 40% 수준까지. SK 이노베이션이 가장 못 움직였는데 거기가 12%, 그 다음에 뭐 24, 28, 42, 32, 뭐 42,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이따 이제 그 수치 계산 다시 해서 보여드릴 거고 차트 올려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8.49%, 뭐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좀 낮죠. 그리고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은 고점 대비 11.53%. 시장 대비해서 여기도 나쁘지는 않고요. 그리고 수급은 그렇게 뭐 극대형주만큼의 수급 범위는 일단 아니고, 대신에 시장 대비 그렇게 나쁘진 않다. 고점 대비 이제 좀 미끄러진 부분은 아쉽고, 결론은 그 조금이라도 더 가벼운 쪽이 더 가볍게 움직일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극대형주 쪽에서 기준을 잡아줘야 나머지가 쫓아온다. 요 해석을 좀 하는 게 옳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LNF가 되겠죠. LNF. LNF 같은 경우에는 어때? 오늘 뭐 특집으로 뭐 저 이거만 다 갖고 나와도 되겠네. 18% 오르고 역시나 13% 밀려 있고, 여기도 극대형주만큼은 아니죠.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이 자꾸 비교가 되는데 SK 이노베이션보다는 좀 낮고 시장 대비 월등하다. 시장 대비해서는. 응? LNF. 그리고 뭐 우리가 본 에코프로 그 다음 범위에 뭐 나머지를 자르지 않더라도 한번 볼게요. 에코프로 자를까 맞아? 다 자르지. 축축축 넘어가면서 표 작업은 할 필요 없어요. 표 작업 5개만 하면 됩니다. 에코프로는 최고점 대비 19.81이나 밀려 있어요. 오른 거는 10%뿐이 안 돼. 예?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사실상 10월 중순 이후에는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설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10월 말에 11월 공략주로 SK 이노베이션을 봤는데 실질 문자는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역시나 나가게 됐고, 왜냐면 이제 월말 기준에 포트는 설정을 해놓고 실질 매매 사인이 나가야 되는데 거래 터진 거는 포스코 케미칼 뿐이 없어서 그래요. 그 다음 밤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신소재 여기도 16% 밀려 있습니다. 20% 들어 올려져 있긴 하지만 수급은요 좀 꼬여 있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던 누적 수급이 긍정적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 그나마도 수급이 긍정적이었거든. 그렇지만 얘도 결론은 잘라냈죠. 왜? 극대형주 위주로 보면 되니까. 여기까지는 그나마 나은 거예요. 코스모 이제 화학은 어떻게 할 거야? 코스모 화학. 시가총액 1조 넘기다가 지금 7,300억에 고점 대비 22% 빠져 있어. 10월 달에 시장보다 깨져 있어. 또
성일하이텍 어때? 이것도 자를까 맞아? 어? 코스모 신소재 자릅시다. 이왕 자른 거 우리가 건드렸던 방송에서 설정을 잡아드렸던 코스모 신소재 어때요? 코스모 신소재 깨져 있고 여기는 그나마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낫다는 거예요. 신소재. 근데 그 다음 범위부터 보시면은 이제 코스모 화학 깨져 있죠. 많이 깨져 있죠. 우리는요 아주 적절하게 아주 적절하게 어떤 적절한 기준? 아주 적절한 기준. 어떤 거? 10월 달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코스모 화학이나 이런 쪽은 사실 9월부터 봐야 되는데 9월부터 우리는 정리를 끝냈어요. 그잖아요. 이게 원래 여기서부터 9월부터 봐야 되는데 저 9월에 다 정리를 끝냈으니까 폐배터리 관련해서 하반기로 볼까요? 얘네만 또 하반기로 보기도 웃기는데 어마어마하게 깨진 겁니다. 동영상에서만 보세요. 여러분 하반기로 보면은 포스코 케미칼이 하반기 기준에 100% 아닌가요? 전체가 100%든가 한번 보시죠. 하반기로 보시면 하반기 기준에 100%네. 포스코 케미칼이 하반기 기준에 100%예요. 이런 애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녹화는 이렇게 하고 미안하지만 일이 생겼네. 우리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분기별로도 뭐 지금 이제 10월 이후로 분기별로도 볼 테니까 저는 분기로 자를 테니까 장중에 틈틈이 반기로 잘라버리세요. 반기로 잘라서 역시나 표작업 싹 해줘 버려. 5종목 아니어도 돼. 그냥 지금 해준 거 싹 해줘도 돼. 시가총액 순위별로 쫙. 자르실 때 시가총액 순위별로 해갖고 그냥 쫙. 우리는 일단 그걸로 봅시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뭘로? 4분기. 4분기로 해서 지금 뭐 코스모 화학까지 잘랐고요. 그 다음 범위 보시면 하반기로 보시면 얘네들의 이 조정폭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하반기에 포스코 케미칼의 100% 상승 이후의 흐름인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성일하이텍도 보시죠. 성일하이텍도 18%의 저점이 덮여져 있잖아요. 근데 어마무시한 거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제 8월 중순에 치고 올라갔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온 부분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하여간에 우리는 9월 중순에 다 싹 다 정리한 이 성일하이텍 이런 종목군들 지금 보면서 굉장히 좀 복잡하게 잘려져 있는데 역시나 이제 수급도 꼬여져 있고 대형주들은 일부 밀리고 방어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뻐했습니까? 누구를? 성일하이텍 얼마나 이쁘라고 얘 변동성 단기 매매 기준 설정을 해서 잡아가고 대신에 잘라낼 땐 뒤도 안 돌아보고 잘라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밀려도 이런 거는 밀리면 그냥 거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건 거래가 없죠. 그러니까 날리는 거예요, 그냥. 주력주나 이런 쪽은 가져가더라도 날려버리는 겁니다. 세비캠 볼까요? 세비캠? 성일하이텍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비캠이죠. 폐배터리 관련해서 세비캠 이렇게 되겠죠. 세비캠 보겠습니다. 세비캠 놀라지 마세요. 10월에만 보시더라도 이 정도인데 이거를 잘 고민해 보세요. 아마 소문은 들으셨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옆집에 가면 어때요? 지금까지도 사고 있을걸? 혹은 지금까지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가시죠 이럴걸요? 죽는 길이야, 죽는 길. 죽는 거야, 이거 그냥 갖고 가는 거는. 거래 터트리고 돌리면 들어가면 모를까? 이걸 왜 갖고 가? 예? 이걸 왜 갖고 가세요? 공모가 35,000원짜리를? 그 거품을? 얘가 여기서부터 당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48%. 거래는요? 없죠? 죽는 거라니까. 마지막으로 금양 하나 봅니다. 금양 변동성 우리가 다 잡아먹었으니까 어때요? 변동성 종목이죠. 10월에만 어때요? 저거 10%씩 공략했을 때 결론은 말씀드리면 아니 조금만 일찍 들어오세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금양은 20%까지 들어간 적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많이 들어갔을 때 이제 10% 비중을 설정을 해서 들어가는데
저런 데서 상한가 두 번 나오고 상한가 수준의 흐름이 한 번 나왔단 말이야. 그 수익 다 잡아먹고 눈누난나 행복해야 되는데, 어? 그잖아요. 이걸 하반기로 해봐? 난리가 나지. 7월 이후로 하면은 600% 우리가 들어간 그 기준에서 600%까지 올라온 거고 600%대까지. 지금은 고점 대비 이제 26% 밀려 있는 거고. 10월로만 따져도 일단은 초대박이고 농담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39,000원, 4만 원에 다 팔았고. 그리고 재편입에서 이때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한번 짧게 들어가고 그죠? 그리고 다시 이제 요자락에 들어갔죠. 거래가 1,000만 주 터집니다. 여기. 어? 요자락에 들어가서 한번 정리를 하고 현대로템으로 압축합시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 있는 상태. 2차 편입도 한 상태. 응? 평균 단가 31,500원 정도 될 거야 아마.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이런 거죠. 7월 달에 안 들어오셨더라도 이럴 때 들어오셔서 여기서의 상한가 여기서는 갭상승해서 못 잡아냈다. 만약에 10월 10일 MOE 발표하고 리튬 콩고 관련해서 그럼 이날은 상한가 잡아내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월 28일. 그러고 나서 윤정도 양력 생일 11월 9일 날 상한가 41,700원이 상한가 41,500원까지 찍고 우리는 39,000원 4만 원에 전량 매도 끝. 그 다음날 개파락 9% 종가 마이너스 20%. 고점을 놓치잖아요 여러분들이. 고점을. 근데 우리는 이 비중을 높여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큰 비중을 갖고 가는 거는 LG화학인 거죠 사실상. 여기에 만족을 합니다. 하반기 수익. 응? 그리고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매수 매도가 일부 있으셨고 윤정도는 일단은 가져가시죠. 꾸준히. 얘 팔아서 또 다른 쪽 들여다볼 게 없습니다. 현금화를 해서 기다리는 것도 좀 벅찹니다. 직장 다니신 분들 기준에. 누적 수급 뛰어납니다. 차트 하반기 자를 때 LG에너지 솔루션이 없다고요? 잠시만요. 이건데? 드릴게요. 하반기 자를 때 두 개가 겹쳤나? 아닌데? 일단은 잠시만요. 내가 새로 한꺼번에 다 드릴게요. 금양까지 다 잘랐으니까. 자, 한꺼번에 새로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반기 기준으로 잡을 때도 이제 LG화학 부분에 전체적인 등락률이 있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뭐 고점에 한번 잘라내시고 재편입도 하시고 하셨는데 전체 전략에서는 이제 뭐 금양은 짧게 끊어드리더라도 LG화학은 그렇게 해드리지 않았어요.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게 해드리지 않았어요. 예? 포스코 케미칼도 지금까지 그냥 지속적으로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펀더멘탈적으로는 뛰어난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108%나 올라와서 프리미엄이 꺼지면 머리 아플 수 있어요. 근데 매집의 강도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이 매집 강도를 같이 병행해서 놓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작업해 주신 분들은 하반기도 똑같이 이렇게 해주세요. 거래량, 소나 모멘텀 차트, 수급, 그리고 요거. 그래 오늘 뭐 특집으로 이거 시황 한번 쭉 들여다보죠. 결론은 이 두 종목 이외에 이제 우리가 하반기에 제대로 갖고 온 종목이라면 이제 차익 실현 재편입을 한 거라면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7월 13일 시간에서 상한가 그리고 7월 14일부터 우리가 종가 기준에서의 편입 그게 76,000원대. 이게 7월 14일 날짜도 잊어먹어. 이걸 어떻게 잊어먹나? 이거를 이 큰 수익을 낸 종목에 그 어디서 차익 실현했어요? 쉽지 뭐. 여기서 차익 실현. 예? 재편입 안 밀리더라고. 왜? 수급이 계속 속된 편으로 미친 듯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해서 얼마? 11만 6천 원대에서 전량 차익 실현. 안 밀려. 여기서 재편입 얼마 크게 밑에서 산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전량 차익 실현. 그죠? 여기선가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서도 뭐 계속 편입이었죠. 어찌됐든. 그러다가 10월 중순 이후에는 매매 사인 나가야 안 나가요? 거짓말이 아니라. 나갈 수가 없죠. 왜? 거래가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가는 거는 거래 터진 날만 들어가잖아요. 사실은. 혹은 비중 갖고 있을 때 눌렸을 때 과하다 싶을 때. 여기서는요. 거의 들어가지 않죠. 거의. 뭐 들어갔다 했지라도 수급도 꼬여지고 해서 우리는 포스코 케미칼 위주로 여기서부터는. 근데 기존 포트폴리오에는 그대로 이제 남아있을 뿐인데 예?
하반기 포트나 이런데.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우리가 매번 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의 주력주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두들겨 맞고 있는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LG화학을 주력으로 우리는 현재 기준에서는 15%를 가져가고 있다. 그죠? 15%. 그리고 그 다음에 기준이 이렇게 2차 전지부터 해서 방산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이렇게 가져가고 있다. 그 비중만 하반기 설정해 놓은 이 흐름하고 비중만 바뀌어져 있을 뿐이다. 이것도 수익이 시장 2%일 때 21%가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로템 전량 매도 재편입 지금의 위치 에코프로 4번의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3번의 재편입 그 수익 범위가 빠져 있고 금양 빠져 있고 결론은 2차 전지주들을 봤더니 가장 센 거 아니냐 지금 고점 대비 10% 이상 뭐 밀려 있고 10% 전후 밀려 있는데 LG화학도 그렇고요. 근데 따져보면은 시장의 지수가 어찌됐건 퍼센테이지로는 4, 5% 밀렸지만 5% 정도 밀린 거죠. 그렇지만은 포인트로 따졌을 때 120포인트 밀려있는 이 상황에서 이 종목군들 말 그대로 좀 창피하고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하이닉스처럼 주구장창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얘도 뭐 주구장창 표현했지만은 사실상 시장 대비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지는 않아요. 응? 그렇게 따진다면 오히려 이제 뭐 네이버나 카카오의 기준 따져버리면은 얘네들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밀려 내려갔던 걸 따지면 어찌됐든 계속 저점을 이렇게 낮추는 것도 아니고 급등을 LG에너지솔루션도 급등을 한 이후에 고점 대비 10% 수준이란 말이에요. 급등을 한 이후에 아이고 급등을 한 이후에 그러니까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최근 며칠 동안의 2차 전지 매수 강도를 세게 안 들였지만 이 저점에서부터 시가총액 2위가 60%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만큼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거를 좀 보시죠. 객관적인 거. 당장 내가 산 가격보다 밀려 있다고. 당장 내가 산 가격보다 카카오뱅크가 밀렸다고. 당장 내가 산 가격보다 우리 LG전자 또 현대차 하이닉스가 밀려 있다고.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부정적인 해석은 좀 삼가해야 될 것이며 또 포스코 케미칼이나 이렇게 누적 수급 2차 전지에서의 이 누적 수급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 누적 수급에 의한 흐름 지금 미끄러져 있지만 하나솔루션이나 또 현대로템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이 수급 또 한국항공우주 같은 방산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별도로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포트에 유일하게 넣어놓은 거 뭐 나머지 DB하이텍, LG노텍도 보고 다 보지만 포트에 넣어놓은 거 SM의 수급 보세요. 저 고점을 넘기는 수급까지 다 돌파가 돼 있죠. 이런 기준에서는 펀더멘탈과 또 수급과 기본적인 분석의 펀더멘탈 보고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수급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 수급을 보려고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을 보는 건데 대형주는 이렇게도 고맙게도 지가 알아서 수급이 이렇게 다 튀어나와 있네. 똑같은 2차 전지여도 수급이 개판인 우리가 그렇게 수익을 내고 거래대금 안 나오니까 무조건 정리입니다. 끝. 9월 중순에 끝. 시장에서 오기 부리면 죽는 거예요. 파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피존 선생님 결국은 연장도 안 하셨어. 빈정 상하시겠지. 맨날 혼내니까. 근데 그게 그 쓴소리가 그분께는 제가 볼 때는 약이 된단 말이에요. 2차 전지 여태까지 보여드린 우리 하다못해 시가총액 20위 안에 그 큰 종목군들 그것도 자산 규모가 20억씩 되시면서 20억 있으시면 어디 가서 대접 받으시지. 그러니까 윤정도 회사에 전화해서 대접 받으시려고 하면은 시도 안 막혀요 직원분들이. 왜? 제가 교육을 하거든. 자산이 1,000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과금하시는 비용은 똑같아요. 근데 왜 니들이 주눅이 드냐? 수익 나셨다고 맛있는 거 가끔 보내주시긴 하지만 수익 나셨다고 막 그냥 막 1억 여기다 돈 주셔? 아니잖아.
똑같은 서비스 해야지 차별화 없이. 안타까워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는 9월에 싹 정리하고 왜 거래가 없잖아요. 누적 수급도 제한적이었고 시가총액도 우리는 1조 이상만 들여다보기로 했는데 1조 미만에서도 보지만 1조 넘겼다가 3,500만 주짜리에 3만 원 수준 딱 찍고 1조 넘겼다가 밀려 내려가는데 거래가 없어. 잘라야지. 근데 그 좋은 2차 전지 싹 잘라내고 얘만 가지고 있다. 나는 2차 전지 얘만 있어요. 금양 그렇게 좋아하셨으면서도 금양 싹 잘라내고 응? 싹 잘라내고 아유 나는 뭐 윤종두 때문에 현금이 없어서 금양을 못 사서 우리 와이프하고 후배가 사서 수익 났다고 맛있는 거 먹재. 안타까워서 그래요. 25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 하면서 수천만 원이든 수억이든 수십억이든 수백억이든 뭐 수천억까지는 아니지만은 그거 휴지되는 거 금방 봐요. IT 거품 났을 때부터 해서 멘토링 서비스 한 거 제가 개별 매매하는 거 말고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2000년 그 이후에 2007년도에 또 파생 상품 윤정두가 파생을 안 건들잖아요. 지금 증권사 임직원분들 파생 교육 들어가는 윤정두가 파생 상품을 건들지를 않는다고. 왜? 너무나 많이 봤거든. 그 당시에 2007년부터 해서 2009년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내드렸는데 결국은 서브프라임 터지고 나서 기아에 들어갔던 400억의 파생 상품 대금이 한 방에 휴지됐어요. 다행히 그 앞전에 수익이 있었으면 다행이고 그 다음 나머지 400억 파생 상품 400억이 현대차에서 좀 수익이 나서 잘 마무리가 돼서 그렇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진짜 패가망신하신 분들 무지하게 많아. 건물 뭐 그냥 무지하게 날리고 자신감이 있거든. 왜? 파생해서 뭐 100%야? 아니 1000% 10,000%도 내봤거든. 그러니까 그 오만함이 큰일 나요. 죽는 겁니다.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모르는 종목이야. 누구나가 다 아는 종목 아니야. 네이버. 카카오도. 우리가 이거 매매 안 했어요? 했죠. 했는데 어때요? 거래가 둔화되고 수급이 꼬여있는 가운데서 추세가 완전히 무너졌단 말이야. 이게 70%까지 빠진 거예요. 60%, 70% 가까이 빠졌죠. 카카오 마찬가지고. 죽는 겁니다. 한국전력 99년까지 시가총액 1위 하다가 그 이후에 지금 시가총액 20위 안에도 없어요. 대형주 갖고 가면 수익 난다고? 어디서 그런 거는 들으셔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잡아내야 돼요. 지금은 거래가 제한적이어서 강력하게 매수세는 못 드려요. 그죠? 지금의 기준에서는 어제 LG전자 설명드린 것처럼 LG전자에 윤정두도 홍보를 해요. 거래가 터지니까. 근데 LG전자에 정확히 1억 8천억, 1조 8천억입니다. 2020년 12월 23일 상한가 갔을 때 강보합에서 마이너스 1%로 밀렸다가 상한가 갔을 때 1조 8천억. 그리고 나서 2조 원의 거래대금을 넘기고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량차익 실현을 했었죠. 왜? 수급이 꼬여졌거든. 사실상은. 매집이 돼 있었었고. 그러면 이때 당시를 빼고 거래량 뭐 상상을 초월하게 터지잖아요. 요 당시 기준의 거래량 부분을 다시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루에 얼마? 1조 8천억. 이게 상한가입니다. 안착이. 상한가 안착. 매수 잔량이 쌓였어. 마이너스 1.919에서. 그러고 나서 2조씩 터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최근에 거래대금 가장 많은 게 2천억 원대 초반입니다. 거래가 터졌는데 240만 주 터진 그럴 때가 2천억 원대 초반. 2,600억. 2천억 원대 뭐 중반이네. 2,600억. 240만 주. 그래서 어제 기준에도 쭉 뻗어갔어야 되는데 꼬리가 달렸는데 거래가 어마어마하게 터지면 모를까. 하이닉스까지 옮겨가긴 그렇습니다. 하이닉스는 무지하게 빠졌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안타깝다고 표현한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화학이라든가 그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세비캠 회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래가 둔화되고 끝났으면은 9월 중순에 잘라내십시오 하면 잘라내야지. 그거를 끝까지 가져가고 윤정두 때문에 손해났다고 해버리면은 제가 욕먹는 건 사실은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본인 자산이 깨지잖아. 어디 가서 하소연할 거야. 그래서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오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타사 전문가 얘기나 하고 계시고, 그 친구들이 저한테 보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 아는 친구들이란 말이야. 한참 후배들. 어떻게 같이 비교를 해? 근데 과금은 거기가 더 비싸. 왜? 우리한테는 라이브 방송 오신 게 아니라 불기둥 마스터방에 계셨으니까 1+1으로. 결국은 계좌 손실이 안타까운 거죠. 방산주도 우리는 그때 거래가 없어서 10% 비중, 최대 15% 비중 그렇게 갖고 왔는데, 이 방산주를 무슨 막 43%씩 채우고. 어차피 닉네임이라서 뭐 다른 데서 다른 닉네임 쓰실 테니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안타까워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 하시는 건 내 계좌 원금 회복 어떻게 하느냐의 기준인데, 농담이 아니라 왜 원금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해요. 왜? 하반기에만 시장이 2% 오를 때 어찌됐건 20%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매매 한 번도 안 하고 이 종목만 갖고 있어도, 종목만 잘 선택해서 갖고 계셔도 지금 여기서 하이닉스나 현대차가 손실이 나 있다 할지라도 9% 12% 빠져 있어요. 시장 2% 올라왔는데 엄청난 손실이죠. 근데 포트 비중 명확하게 잘 설정해 놓으니까 시장 대비 수익, 시장 대비 뭐 조금 올라왔습니다. 아예 필요 없어. 겸손할 필요도 없어. 매매 한 번도 안 하고 이 종목만 갖고 있었어도 이런 수익이에요. 근데 우린 매매까지 했잖아. 금양의 수익, 포스코 케미칼의 수익, 카카오뱅크의 수익 여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10월은요. 10월에 시장 무지하게 올랐습니다. 지금 11% 오른 거예요. 우리는요. 5.7%이 안 돼. 5.7. 여러분들은 다 10% 계좌가. 근데 여기서도 빠져 있는 게 뭐예요? 에코프로 대신에 응?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또 카카오뱅크의 수익이라든가. 카카오뱅크 손절도 했죠. 근데 그 수익, 카카오페이의 수익은요. 시장이 11% 올랐는데 하이닉스, 현대차 저렇게 붕괴돼 있어요. 근데 LG화학이 카바를 해주고, 변동성 종목에서 스윙해서 카바를 해주고, 한국항공우주가 마이너스지만 우리는 11월 10일부터 현대 로템을 집중했고, 그럼 현대 로템 그 시점부터의 집중이라면은 지금 플러스죠. 금양만 해도 10% 비중에 거의 200% 수익이잖아요. 그럼 금양만 해도 10% 들어갔으면 20% 수익인가? 계좌 수익이. 근데 왜 다 지나고 나서 들어오시냐고. 이 영상 오픈해서 올려드릴 건데, 영상 보시는 분들,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굉장히 뭐 시장도 어렵고 5거래일째 하락하고 있고 공포감이 앞서고 종목도 조금 돌리는가 싶더니 또 밀리고 LG전자도 뭐 힘들고. 그렇지만 시황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막말로 개뿔 뭐가 있어 시황이. 예? 다른 거 듣지 마시라니까. 채널 다른 거 보시지 말고 아예 증권사 보고서를 보세요. 아니면 낮방송에 유료 전문가가 아닌 제도권에서도 지점에 계신 분들 말고 센터장님 분들이나 매니저들 나오거나 이랬을 때 그분들, 또 경제학자 이런 분들 얘기를 들으시란 말이야. 카카오페이가 프로그램에서 매수가 좀 강도 있게 들어오네요. 63,000원 공방에 나오면 추가 편입합니다. 그래봐야 뭐 비중 2%지만 거기에 이쪽이 세지면 카카오뱅크 쪽에 기준 잡수면 엄마 얘 왜 이래? 프로그램을 왜 때려서 하는 거야 지금 갑자기 카카오페이가. 그러니까 윤정두가 눈이 많아요 지금. 이 기준에 비중은 우리가 62,000원 그 수준에 나왔기 때문에 같은 비중에서 한 번만 나갑니다. 아, 우리 5% 편입이죠 얘를. 비중을 늘리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62,000 뭐 지금 400원 뭐 공방인데 엄마마 얘 봐라. 62,500원. 카카오페이 좀 빨리 그 매직 계산기 빨리 설정을 해주세요. 예. 나 KT 나 VVIP 회원인데 왜 그러지 나한테? 핸드폰을 내가 몇 개를 쓰고 있는데 우리 법인폰 모자라갖고 제 명의로 쓰고 있는데. 자, 신규 편입자 3% 해서 문자를 카카오페이 지금 가격에 발송을 해드립니다. 62,000 뭐 400원 300원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너무 흥분하실 필요는 없고 우리가 원래 이 가격에 오늘 아침에 들어갔는데 그때보다는 수급이 일부 개선돼 있으니
들어갑니다. 이거 발송해 놓고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시황 부분에 지표가 좋아서 시장이 보조 정책이 안 나올까봐 그것 때문에 힘들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시황에 왜 휘둘리세요? 이거 봐라 계속 때려사요. 응? 프로그램이 윤정두가 들어올리는 게 아니야.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올리는 게 아니야. 프로그램이 마이너스까지 내려갔던 프로그램이 4만 주 매수예요. 뭐 4만 주가 엄청나진 않지만 지금의 매수 강도라면 더 살 수도 있다라는 기준이 된단 말이죠. 흥분하지 마시고 거래량이 월등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지수만 봅시다. 간단하게 다우지수만 보세요. 그냥 이게 뭐 피눈물 흘릴 힘겹다 엉엉 울을 만한 흐름입니까? 독일 유럽 쪽이 그래요? 일본 이번에 저점 깨지도 않았어요. 얘네들은 국내 증시가 5거래일째 약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내 증시가 그렇게까지 피눈물 흘릴 정도예요? 아니 300포인트 이상 들어 올려놨다가 지금 300포인트 이상 들어 올려놨었잖아요. 거기에서 뭐 이제 한 4.6% 빠진 게 그게 그렇게 피눈물 흘릴 정도로 힘들어요? 힘든 거는 포트 비중 안 따라오니까 힘들잖아. 기록 그대로 남겨놨잖아요. 6월 말 종가에 하반기 10월, 11월, 12월. 아니 경기가 좋아서 긴축을 더 단행할 수 있다. 금리는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에 내린다. 저는 금리 안 내렸으면 해요. 왜? 금리를 내리지 않을 정도로 경기 부양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경기 동향. 이해되세요? 지금 얘기가 뭐예요? 금리를 이렇게 가파르게 올려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줄지가 않아. 고용지표가 훼손되지 않아. 여전히 좋은데? 그러니까 뭐 고금리를 유지해도 상관없겠다. 인플레이션만 좀 더 잡아내자.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야 고금리에서 나 숨을 못 쉬겠어. 대출이자 갚아야 되고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도 지표는 좋아. 지표가 안 좋으면 그때 돼서 금리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하겠죠. 금리를 낮춘다는 건 다 죽으란 얘기예요. 조심들 해. 지금 금리를 낮춰가면서까지라도 부양을 해야 되니까 당신들 조심하세요란 얘기예요.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요.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얘기야. 지표가 그만큼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야. 인플레이션이 그냥 나왔어요? 스태그플레이션이야? 아니 스태그플레이션이냐고. 스태그플레이션이 뭐예요? 경기는 그대로인데 혹은 경기가 안 좋은데 물가가 무지 올라가. 그게 뭐야? 중동에서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야 한번 죽어봐라. 경기고 뭐건 간에 우린 유가 그냥 확 올려버릴 거야. 유가 확 올려버려. 인플레이션이요. 28%, 32%씩 나왔어요.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야. 지금은요. 돈 뿌려줘서 너무너무 행복했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했죠. 집값 막 미친 듯이 올라갔고 지수 막 그냥 막 하루에 시장 거래대금 2조씩 넘어가면서 그냥 종목 하나의 거래대금 2조. SK바이오사이언스 거래대금 하루에 8조. 죄송합니다. 4조. 역사를 바꿔가면서 시세가 나왔잖아요. 26조짜리가 상한가 막 나오고 45조까지 올라온 카카오뱅크가 상한가가 나오고 그런 거품의 유동성을 급격한 금리의 인상으로 줄이겠다는데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지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긍정적이야? 그러면은 경기 부양 안 해도 된다. 금리 안 내려도 돼요. 나중에 내려도 돼요. 그거를 몇몇 목소리 큰 사람들이 나와서 나 죽겠어요. 여러분들 솔직히 죽겠어요 지금? 아니 주식을 떠나서 주식도 행복하지 무슨 거짓말을 들어가고 계셔. 주식도 하반기 이후에 상반기는 우리가 손실이 크지만 하반기 이후에 계좌가 솔직하게 최소 20에서 더블이 나 있지. 근데 그게 뭘 힘든다고 그래요. 응? 마인드 컨트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서. 오늘도 지금 ASMG 엔터에 대해서 몇 번을 얘기해요. 그죠? ASMG 우리 연구원분들은 계속 올리세요. 어제도 교육해드렸고
오늘도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에서 13% 올라가 꺾여 차익 실현. 밀려 내려와 5%까지 밀려 내려와. 근데 돌려? 그럼 2% 돌리면 또 편입. 그런데 또 17%인가? 찍고 또 밀려? 또 차익 실현. 또 밑에서 또 돌려? 지금 12시도 안 됐는데? 이건 그냥 머니 게임 아니에요. 돈 갖고 돈 먹기. 속된 표현으로. 근데 저걸 어떻게 문자를 드리냐고. 교육받고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나 간혹 하시는 거지. 그래서 장도 안 좋고 해서 이 종목을 그렇게까지 문자를 드리거나 녹화를 해서 올려드리기 죄송하니까 포스코케미칼 그나마 우리 종목에서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에 조금 오르는 그 종목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던 거고 그 교육을 해드리다 보니 그냥 2차 전지 전체가 됐고 시장의 흐름에 됐고 어떻게 보면 소양 교육이 됐고 이거를 좀 더 녹화를 해드릴 거예요. 바로 목이 쉬더라도 어제 어제 우리 놀부파파 선생님께서 힘을 또 복돋아 주셔가지고 왜 어제도 얼마나 죄송해 ASMG SAMG 녹화를 해드리는데 야 이거 시장 깨지고 있는데 이런 거 녹화해드려도 되나? 아니 저는 죄송하지 않겠냐고. 그래도 어떻게 변동성 매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서로 이해해야지. 포트는 포트대로 채워놨고 그 자신감 훼손되지 마시라고 올려드리고 카뱅 교육하시고 곧바로 SAMG 엔터 교육 이어서 하시니 저희야 고맙지만 식사도 안 하시고 목소리 보여하셔야 되는데 그저 감사합니다. 지금 LG전자 녹화해드렸고 이거 녹화해드리고 시황 녹화해드리고 얘는 문자까지 보내드려야 돼? 안 보내드려도 이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매직 계산기 올려주시고 SAMG 조용현 대표님 교육하고 계시나요? 어찌됐건 얼마나 행복해요? 시장만 조금만 받쳐주면 이런 종목은 매일매일 나와요. 매일매일 하루도 안 걸르고 비중 조절만 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43,000주야 카카오페이예요. 녹화 이거 압축해서 올려드리고 링크 만들어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면 아마 플러스 전환돼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외부에 계신 분들 또 내부에 계신 분들도 장이 이렇게 안 좋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오후장에 상황 봐서 문자 발송할 수도 있어요. 또 특별 이벤트 다른 거 해드릴 거 없고 불기둥방이나 VIP방에 계신 분들은 VVIP방으로 오십시오. 오시면 혜택을 드릴 테니까 전화를 하셔서 그래 나 옮길게요. 투플러스 3 5개월로 가느니 투플러스 3 5개월로 가느니 그냥 한 달에 기준을 잡아서 수익을 목적으로 갈게요. 그렇게 결심하시고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혜택을 또 드릴 테니까 기간 혜택을 드리든 기간 혜택을 드리겠죠. 아무래도 기간 혜택을 드릴 테니까 또 연장하실 분들 또 불기둥방에 계시는 분들 서두르셔서 라이브 방송으로 오십시오. 움직입니다. 카카오페이 SAMG 엔터 오늘 뭐 몇 번을 치고받고 하네요. 그거 다 가져가시란 말이에요. 수익을 외부에 계셔서 이걸 지금 사도 되려나?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 직장 다녀요. 난 자영업해요. 사업해요. 여가를 즐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시라는 거예요. 왜? 오셔서 그때그때 질문을 주시면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지금 볼 치다가 갑자기 봤는데 이거 뭐 사려는 거야 지금? 어떻게? 뭐 제2의 금양이 될 수 있겠어요? 카카오페이 기존처럼 한번 상한가 뭐 훌쩍 나오려나? 이거 어떻게 해? 사야 돼 말아야 돼? 비중 어떻게 해요? 물어보시면 바로바로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마무리 짓습니다. 30분짜리 동영상을 끝까지 보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절실하신 거예요. 본인들이 능동적이신 거고 결정 내리셔서 함께 하셔서 수익을 가지고 오십시오. 기회 있을 때 기회를 잡으십시오.